네, 2024년 4월 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비례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 투표용지를 바라보다가 한참 헷갈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받은 번호하고 그 투표용지에 있는 칸수가 안 맞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당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그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번, 그리고 2번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두 정당이 각각 국회의원을 빌려줘갖고 3번이 더불어민주연합, 4번이 국민의미래, 그 다음에 5번 쭉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비례 국회의원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없습니다. 비례 후보 투표용지에는 3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칸이 3번 더불어민주연합, 두 번째 칸이 4번 해가지고 국민의 미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번호만 세우고 갔던 분들은 엉뚱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이번 선거에서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이 반윤석열, 야, 윤석열은 싫다. 그리고 비이재명, 이재명은 지지할래도 이 그릇이 안 돼서 싫다. 이런 세력들이 조국을 지지한답니다. 반윤석열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워낙 잡범이니까 저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조국을 지지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잡범은 똑같은데 잘생긴 잡범이 조국일 뿐인데 왜 지지하지? 근데 이 조국 씨가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네 당 비례 후보를 내세운 당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유세를 나서는데 스스로가 응징 투어에 나섰다. 즉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캠페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응징 투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응징 투어라는 거는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응징 투어를 한다. 그 옛날 말로 하면 한풀이 한다는 거, 한풀이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한풀이, 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데 왜 여기에 반윤석열 세력들이 편승을 하지? 이게 정권 심판이야?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한 25%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죠. 30 몇 % 정도가 민주당 계열로 본다면 그걸 대부분을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씨가 유세를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을 돌았는데 오늘의 유세 일정은 스스로가 응징 투어라고 명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창출하거나 기획하는 데 기여한 사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무책임함과 무도함, 무능함에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응징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조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비명계, 흔히 말하는 친문계 후보들을 만나면 서로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명 세력에서는 그렇게 조국 대표를 만난 자기 당 후보를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재명 계열에서는 조국 개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눈에 띄는 칼럼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의 황대진 논설위원이 쓴 건데 조국 대표가 꿈꾸는 조국, 대한민국이죠. 대국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 이름을 조국혁신당이라고 그랬는데 조국을 혁신할 게 아니라 당신부터 혁신을 해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쭉 보게 되면 조국 씨는 서울법대 울산대학교 교수하다가 서울법대 교수가 됐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들이요 의외로 좌파가 많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한번 좌파들이 자리 잡으면 자기가 떠나면서 그쪽 사람 사람을 자꾸 뽑아 올려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울산대 교수하다가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황대진 논설위원이 만나봤더니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더니 선출직은 관심이 없다. 그럼 이제 임명직을 원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임명직으로 됐죠. 그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크게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민정수석을 없앤 거죠. 근데 하여간 민정수석이 어떤 인사검증을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의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때 그는 자기의 스승인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하려고 했죠. 근데 이 안경환 후보자가 젊은 시절 동의 없이 한 여성하고 혼인신고를 한 게 드러났어요. 도장을 그때는 뭐 파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러났죠. 그때만 해도 그는 상식이 있었다라고 황 논설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이 조국 수석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도 모려올 만큼 합리적이었고 소통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나서 이제 조국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왔죠. 조국은 사실은 백태용 씨가 이끌던 산호맹의 멤버였죠. 그 조직은 광주 사태를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데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민중 항쟁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단체죠. 거기에서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저 밑에 그냥 조국 씨는 운동권에서 각 대학의 운동권들이 이제 서클에서 입학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각 대학 서클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무슨 뭐 독서 서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또 한참 예민할 때니까 개똥 철학에 빠져서 들어가면은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책을 읽어라 하다가 이제 스카웃을 하죠. 그래갖고 언더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좌경 서클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간택되는 거에 따라서 CD 계열, 순수 공산주의 계열, NL 계열, 주사파 계열, 그다음에 CA 계열, 재헌의 의회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뭐 산업팔자라는 게 어느 대학 가서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친구도 결정되고 스승도 결정되는 거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되게 환경에 따라 결정되죠. 근데 조국 씨는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언더 과정을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겪긴 겪었네. 산호맹에 들어갔으니까 했는데 거기서 크게 뭐 활동하거나 서울법대이기 때문에 딱 거기서 이제 지도부가 되면은 전국의 각 대학 언더를 지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조국 씨의 그 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을 쓴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옛날에 썼던 건데 그러니까 뭐 학자로서 이렇게 대단치 않다라는 게 우리 송평인 씨의 칼럼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쨌든 뭐 서울대 법대 교수 중에 좌파가 많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해서 서울법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합리성을 보였다는 게 조선일보 황 논설위원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가 막상 법무부 장관 후보로 돼갖고 검증이 시작되니까 조민 씨죠. 지금 이름을 공개됐지만 그땐 공개 안 했지만 그의 딸. 이 조민 씨가 이제 외고를 다녔는데 이 조국 씨가 공부할 때 우리 딸은 공부를 안 한다 그랬었고 그래서 고대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갔는데 옛날로 말하면 농과대학에 농대죠. 수의학 쪽. 그쪽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를 다녀가지고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서울 강남에서요. 조금만 돈이 있어갖고 뛰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AI로 보시면 돼요. 어디를 가게 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학도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어쩌저쩌 하면 거기도요. 만들어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다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돈이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디 이제 논문을 쓰는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미 씨는 고교생 시절에 전문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는 저도 뭐 학위받아서 논문을 조금 써봤지만 저는 뭐 여럿이 쓰는 걸 안 하고 혼자 쓰니까 항상 제 거지만 이 공대나 의대에서 제일 저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이런 걸 받아가지고 위조 표창장 등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조국 씨가 가장 치사한 거는 서울대 체대의 한 교수분이 그분도 의사긴 한데 국회의원 출마한다. 물론 이제 보수 계열이지. 그래갖고 육아를 핑계로 뭐 애는 키우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뭐 꼭 어린애기만 키워야 되나? 10살짜리도 키울 수 있지. 육아휴직을 핑계로 휴직을 해놓고 선거에 나갔는데 조국 씨가 그걸 추적해 들어가서 네가 선거에 나간 거지 무슨 육아냐 해서 아주 망신을 줘서 사퇴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으면 본인은 굉장히 떳떳해야 되는데 아주 그때 조국 대단했죠. 아주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뭐 더 내로남불이었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웅동학원 반환한다는데 사회 환원 아직도 안 돼 있죠. 남 비판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못했던 친구예요.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황논설 위원도 상당히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인터뷰에서 조국 씨는 다시 그 법무부 장관 소동 때로 돌아간다면 장관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그가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나가라고 그럴 때는 생각이 없다고 했던 그가 지금 자기도 유죄가 나오고 뭐 집안도 풍기박산이 되고 유죄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선거에 나와가지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풀이 정치,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가 혁신하고자 하는 조국은 너의 한을 풀기 위한 게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혁신하자는 거냐는 게 황논설위원의 질문이에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욕하고 옛날에 방공방첩하면서 때려잡자 김일성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건데 여기에 왜 친민주계 인사들이 이재명은 안 되겠으니까 환호하냐 이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큰 문제 아니냐. 이거는요 옛날에 DJ 시절 때 항상 DJ가 한을 얘기했죠. 한의 정치. 본인이 한이란 말을 했었어. 한 때문에 DJ 호남 사람들이 열심히 찍어주고 그랬는데 대통령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은 넘어섰잖아요. 한이라는 게 누가 경상도가 전라도한테 한을 줬나?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또 내부 모순의 계급 갈등에 의해서 지주 소작 갈등 아니면 일제가 우리를 침범해서 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불특정 다수한테 한을 그게 독재 정권이 했다고 한을 표현했는데 과연 군부 정권이 그렇게 김대중한테 호남 사람들한테 한을 만들겠느냐? 뭐 김대중은 몰라도 나는 호남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DJ 대통령까지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K방산, K컬처 이걸 수출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 한은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미자 가수가 한을 소재로 노래를 부르면 다 전부 다 공감해서 울고 그랬지만 지금 이미자 노래 들으면은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재밌게 듣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응징 투어를 하는 조국 대표한테는 사람들이 환호하냐 이거죠. 이게 한도 아니고 응징인데. 근데 어쨌든 조국이라는 사람은 당대표가 돼서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내놔야 되는데도 간다. 그러니까 뭐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없을 거예요. 왜 혁신하느냐. 근데 조국도 명색의 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라면 혁신당에다 이름을 내걸었으면 조국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 조국이란 사람의 허상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보수 세력들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걔는 싫어. 우리는 또 언젠가 한번 또 조국한테 속았다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참 보수가 싫다, 윤석열이 싫다는 건 알아듣겠는데
그렇다고 잘생긴 잡범을 지지해? 자,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혁신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경향에서도 칼럼으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좌파 언론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진정한 좌파를 지지하고 지식인이죠. 조국의 허상을 응징투어로 만든다는 건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